안녕하십니까. 우리말 국어사전 저자 김헌균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말이 어떻게 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죠. 오늘은요, 제가 그 예시를 들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 2개만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세계의 모든 언어가 우리말에서 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것은 그냥 제가 없는 얘기를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홍익인간하고 제세이화를 위한 하늘의 소리를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사실상 모르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세계의 주요 언어는 우리말이 10원이다. 그러면 기존의 이런 얘기들과 비슷한 어떤 얘기들을 해놓으신 학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노스트라카 어원 이론이라는 예를 들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노스트라카 어원, 즉 인류 공통어 노스트라티카 혹은 노스트라틱이라고 말의 어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사전에 노스트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집안의 가전 비방약, 특효약, 만병통치약, 비책 묘환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이 바로 인류 공통어 노스트라카와 같은 말의 기원입니다. 자, 이 말은 영어로 노스트럼인데요. 라틴어 기원의 말로서 우리에게 속하는, 우리와 관계되는, 우리에 가까운,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라틴어 소유대명사 노스터는 우리에 속하는, 우리에 가까운 말이 각각 노스트라, 노스트럼 등으로 변해서 이렇게 이론으로 정립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류 공통어 노스트라티카라는 새로운 말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자, 바로 우리말, 우리와 동계 인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이론을 제가 소개했냐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말 고어사전, 우리말 어원사전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었죠.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 세계의 말이 우리말과 같다. 그러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요 칠판에다가 간략하게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알타이 산맥을 기점으로 하는 알타이어의 계통 중에 몽골어, 유카르피어, 퉁기스어, 고아시아어, 길약어, 이렇게 그 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어떤 학자도 이러한 언어들을 종합해서 설명해 놓은 학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훌륭한 제가 스승을 두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던 조영언이라는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세계의 곳곳을 다 여행을 하시고 돌아다니시면서 그 말뿌리들을 모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정리한 결과 세계 언어학자들이 주장하는 최소의 어떤 대화나 혹은 소통이 될 수 있는 단어 3,000자를 전부 수집을 하셨는데, 그 3,000자 중에 그러면
어떻게 분포하는가? 자, 제가요 한번 영어는 우리말이다, 그리스 로마어는 우리말이다, 프랑스어 독일어는 우리말이다,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죠. 그러면 제가 그 영어는 우리말이다라고 했는데 영어의 에티몰로지 어원 216자가 바로 인도 유럽어 219자 요거와 대동소이한 분포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산스크리트어, 즉 영어의 모체가 된 인도 유럽어의 모체가 된 산스크리트어는 그러면 몇 자 정도가 과연 에티몰로지로 남아있을까? 우리 조영훈 선생님과 제가 전부 자료를 수집해서 어떤 기준을 잡아놓다 보니까 인도 유럽어, 산스크리트어, 영어, 오늘날 미국의 미어까지 약 216자에서 300자 이내로 그 어원이 남아있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이 언어를 미국의 저명한 대학의 교수님이 300자를 가지고 쭉 발전시킨 과정을 연구한 결과 약 7만 7천자까지 그 어원이 발전이 되었다는 것을 밝혔고 그것을 책으로 내고 또 논문으로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론들이 거의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또 저희들이 알게 되었고 또 그 학문이 같이 공유가 되면서 오늘날 세계 주요의 언어는 우리말이 시온이다라는 이런 이론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활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3천자 중에 시온 3천자 중에 먼저 인도 유럽어 약 219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닮아 있다라고 얘기했던 드라비더 계통이 220자, 그 다음에 티베더가 227자, 투르키계 터키어가 640자, 영어가 216자. 자, 그리고 지리적으로 우리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는 몽골어가 758자, 길약어가 235자, 고아시아어가 265자, 퉁구스어가 1005자, 유카르키어가 36자, 북인디언 언어가 약 100자, 그리고 멕시코어, 아즈텍, 남미 인디오 그 어원들이 약 또 100여 자가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말의 시원이 3천자가 세계 주요 언어의 모태가 됐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낸 겁니다. 자, 제가 전 시간에도 잠깐 강의에서 언급을 하였죠. 세계 모든 언어가 바로 요 지역, 요서와 요와 일대에서 어원이 발생하였다라고 유럽학회에서 10개국 최고의 석학들, 그것도 유전학과, 언어학, 그리고 역사학을 전공하신 40명의 석학이 모여서 그 종합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걸 트랜스 유라시아어라고 했죠. 맞습니다. 바로 이 요서 지역에서 이렇게 전파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100%또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서 신뢰할 수는 없죠. 그러나 기존에 유목민들에 의해서
언어와 문화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가설을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가설로 바뀐 것뿐만 아니라 유목민의 그러한 이론이 사실은 농경문화의 이론으로 이제 연구하는 방법을 관점을 다시 봐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우리 인류가 가장 주식으로서 큰 역할을 하는 특히 우리 동아시아 지역은 거의 다가 쌀 문화죠. 그런데 이 인도 지역에서 쌀 농사가 기원전 약 4,000년 전, 즉 6,000년 전에 쌀 농사가 이루어졌다라는 논문이 발표돼서 인도가 쌀의 생산지로서 최고의 오래된 지역이었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바로 중국의 황하 유역의 쌀 농사가 기원전 6,000년, 즉 8,000년 전에 농사가 이루어졌다는 그 벽실을 탄소 연대 측정을 해서 그런 또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쌀 농사의 원산지라고 했던 것이 지금은 중국의 쌀 농사가 원산지라고 이렇게 그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13년도에 유럽 학회에서 그것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충북 청원 남촌리, 지금 현재는 소로리, 이 지역이 쌀농사가 언제 이루어졌는 것을 탄소 연대 측정으로 하였더니 여기는 놀랍게도 12,000년 전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유럽 학회에서 발표가 된 겁니다. 그때 그러면 우리는 여태까지 황하강 유역에서 쌀농사가 제일 먼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우리 한반도에서 쌀농사가 더 오래된 농사의 흔적이 논문으로 발표되면서 일대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황하강 유역의 쌀농사, 인도의 쌀농사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쌀농사가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집약을 해서 유럽의 그 기장 농사를 하고 있는 유목에서 농사로 이제 관점을 돌려서 본 그 논문도 소개하면서 우리 이 요소 지방이 실제로 문화의 전파 지역이다, 언어의 전파 지역이다, 이런 결과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 학자들이 약 9,000년으로 연대를 받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우리 충북 청원의 남촌리에서는 이것이 12,000년, 이것이 또 믿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결과 탄소연대 측정은 우리 서울대 학자들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럼 다시 한번 증명해보자 해서 미국의 가장 탄소 연대 측정을 잘하는 기관에 맡겼을 때 놀랍게도 15,000년까지도 그 시기가 더 올라가 버렸던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15,000년, 18,000년 그냥 어림 잡아서 15,000년이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이 9,000년의 농사, 9,000년 전에 농사했던 요소 지역에서의 말과 문화가 15,000년이 넘은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여기다가 문화를 전해줬을까요? 아니죠. 이 바로 한반도에서의 이 농사가 말과 함께 전 세계로 그 문화가
전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우리말이 세계 주요 언어에 못해달라고 우리 선생님과 우리 스승님과 약 30년 전에 이런 내용들을 발표하고 우리말 어원사전을 발표했을 때 그때는 정말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모든 학회에서 모든 논문이나 어떤 그 연구 자료들이 인터넷 시대에 전부 다 이제 공개가 되면서 우리는 이제 세계에서 쌀농사를 제일 먼저 지은 그런 훌륭한 조상들이 우리 조상이었다는 것을 이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눈치 볼 필요도 없죠. 정확히 맞습니다. 15,000년 전에 우리는 인류의 문화를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최초인 것은 예를 들면 뭐 고래사냥, 도자기, 가축화, 수도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서지방에서는 홍산 문화라고 이제 학자들이 명명한 거죠. 그런 문화들도 다 연대를 측정해 보면요, 10,000년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서는 결정적으로 15,000년이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그 대륙의 형태가 지금 현재하고 20,000년 전에는 또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즉 빙하가 끝나고 대홍수가 왔을 때 그 지금 이 지역이 현재의 바다 모형으로 이 황해와 그리고 동해 구성이 되었던 거지. 그 이전에는 전부 이쪽 인도네시아 혹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까지도 전부 다 육로로 연결이 될 수 있었던 우리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연육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전파된 문화들이 바로 그 기원지가 제가 한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와 함께요? 바로 쌀농사와 함께. 이제 황하에서 우리 한반도로 쌀농사가 전파된 게 아니고 한반도에서 우리 황하 그리고 인도 지역으로 쌀농사가 전파가 되었다. 그리고 당연히 그때 사용되는 농기구의 어떤 언어와 문화의 언어들, 우리의 말들이 이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이 좀 길어졌지만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세계의 모든 문화와 언어가 어디서 우리로 왔는가라는 개념은 이제 틀렸습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의 문화가 세계 어디로 어떻게 갔고 또 갔다가 또 어떻게 왔는가, 이러한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단어 2개만 들어서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가요? 요렇게 가가 요렇게 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뭐라고 그랬죠? 예, 이거를 의문사라고 그랬죠?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이런 것을 의문사라고 하는데, 오늘은 바로, 그리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했는고 하였는고 이렇게 또 하셨던 말씀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자, 이 가, 우리말 사전을 열면 첫 장에 분명히 이 가가 있을 겁니다. 이 가는, 그리고 경음화된 까는,
그리고 어찌 했는 고는 그랬을 꼬는 어떻게 말이 전해졌을까요? 자, 우리가 가장 말찰이 많이 가 있는 가까운 지역부터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몽골어 알타이어, 유카르키오, 퉁구스어, 길야고, 고아샤오 요것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고아샤오는 뭘까요? 고아시아에는 축구트 어군, 즉 축구치어, 코라크어, 야쿠트어, 러시아의 극동 변경에 분포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남한에서는요 축구트 어군이라고 했고 북한에서는 축치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 교수님이 이런 말찰 강의하시면서 축지반도 얘기하죠. 바로 이 위치가 우리의 극동 러시아 지역이 이런 말, 그리고 또 몽골 지역, 알타이 산맥을 지점은 알타이어, 고아샤오, 길야고 이런 것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야고에는 가가 어떻게 표현이 됐을까요? 놀랍게도 길야고에도 그대로 가라고 표현을 되어 있고요. 뭐뭐 했는가? 몽골어도 가라고 했고요. 유카르키어도